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덩케르크에는 독일군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딱 한 번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뭐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죠. 그러면은 독일군은 왜 안 나왔냐, 이거 하나만 설명해드리면 여러분들은 덩케르크의 모든 것을 이해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덩케르크에서 독일군은 감히 거스를 수 없는 마치 하나의 재난처럼 묘사됩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가장 위협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관객들에게 독일군을 보여주지 않게 하면서 더 무서워 보이게 만든 건데, 이런 연출은 영화의 오프닝부터 보여줍니다. 총소리는 나고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도대체 어디서 쏘고 있는 건지 관객들은 알 수가 없죠. 덤으로 독일의 폭격기도 공포 그 자체로 묘사됩니다. 폭격기가 나타났을 때 군인들은 일동 패닉에 빠지는데 폭격기를 이 정도로 절망스럽게 연출한 영화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독일군을 보이지도 않는 절망적인 재난처럼 만들고 나니까 뭐가 가능해졌냐? 영국군과 프랑스군, 그들 내부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독일군을 악으로 규정짓지도 않았기 때문에 선악을 모호하게 만들었고, 그들 내부의 이야기를 다룰 때도 선악의 경계가 뚜렷하지가 않죠. 애초부터 덩케르크는 배경만 전쟁일 뿐이지 사실은 생존하고 싶은 인간들에 대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런 절망적인 전쟁 상황에서의 인간 군상, 인간의 생존 본능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목숨만 생각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죽은 영국군의 옷을 뺏어 입은 프랑스군이라든가 부상병 하나가 자리 7을 차지한다는 말도 그렇고, 심지어 자살하러 가는 병사를 아무도 안 말리죠. 같은 편끼리 분열하고 서로의 집단을 나누는 장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척탄병 줄이니까 다른 데 알아보라고 하든가, 동맹국인데도 영국군만 타는 배야 프랑스인은 못 타 라고 하거나, 배에 구멍이 났을 때는 누가 내릴지 정하게 되는데 얘 독일인이야, 얘 새치기했던 프랑스인이야, 그리고 우리는 같은 부대야, 근데 넌 아니니까 내려라 하는 장면까지 있죠. 하지만 놀란 감독은 인간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하진 않았습니다. 죽을 걸 알면서도 희생한 파일럿,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로 향하는 민간인 선장들, 덩케르크에서 떠나지 않는 장군도 나오죠. 이렇게 덩케르크는 살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추악한 짓도 저지르는 인간들도 보여주지만,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 희생하는 인간들도 보여줍니다. 이렇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인간의 선한 면과 악한 면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영화의 메시지를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감독의 메시지는 박애와 희생에 맞춰진 인간 승리의 드라마지만, 이 영화는 밸런스가 아주 잘 맞춰진 아주 적당한 무게균형을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덩케르크에서 보여주는 생존과 선택의 순간에 관객들은 여러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라면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되새겨보는 것도 의미가 많을 겁니다. 이 영화는 시공간을 뛰어넘으면서 바로 옆에서 체험하는 듯한 극도의 사실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여러 상황과 선택에서 더 깊게 몰입할 수도 있죠. 이렇게 덩케르크는 전쟁 생존 영화라는 아주 독특한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캐릭터들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 역시 독일군을 등장시키지 않은 이유와 같습니다. 덩케르크는 생존에 대한 부분에 집중했기 때문에 캐릭터들의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습니다. 토마디가 연기한 파일럿이 파리어라는 것도 중반부쯤 가서야 알 수 있고, 킬리언 머피가 연기한 캐릭터는 이름도 없이 떨고 있는 병사 역이죠. 하지만 이런 점이 덩케르크를 더욱 특별한 영화로 만들어줍니다. 대부분의 영화는 인물 중심의 이야기죠. 인물 없인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고 이야기의 구심점을 맡을 주인공도 필요하죠. 보통의 전쟁 영화라면 영웅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기 마련인데, 이 영화에선 딱히 그런 역할을 맡은 캐릭터도 없습니다. 게다가 덩케르크는 주연은 있지만 주인공은 없고, 공감할 인물도 없고,
사연도 없습니다. 피로 맺은 전우애라든가 전쟁터에서 함께한 형제애라든가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을 떠올린다든가 하는 모든 것들을 덜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들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육해공, 각각의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각각의 사건만을 따라가죠. 그리고 이 영화는 주연들의 대사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대사도 없거니와 주인공 없이 사건을 따라가는 영화라서 당연히 인물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관객들에겐 호불호가 갈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지겨웠다는 반응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저에게는 이런 점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감정을 덜어내버리니까 객관적으로 다이나모 사건을 조명할 수 있었고 전쟁을 체험하는 듯한 극도의 사실감도 얻었죠. 원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이야기를 쓰는데 능한 감독입니다. 이번엔 인물의 이야기를 크게 약화시키는 아주 다양한 전략을 사용했는데 저는 이런 시도가 잘 먹혔다고 봅니다. 덕분에 기존에 보기 힘든 새로운 전쟁 영화를 만들어냈죠. 놀란 감독은 시간을 잘 쓰는 감독이기도 하죠. 그의 필모를 보면 인셉션, 메멘토, 인터스텔라처럼 시간이 단골 소재로 쓰이는데 육해공의 서로 다른 시간에 대한 설명은 워낙 정보가 많이 넘쳐나니까 저는 그 중에 다른 분들이 안 했던 이야기를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덩케르크는 육지, 바다, 배, 다시 육지, 바다, 배 이 순서로 교차되죠. 결국엔 서로 다른 시공간이 한 지점에서 모이게 되는데 딱 한 번 헷갈릴 수 있는 시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콜린스의 비행기가 추락할 때 바다에 착륙을 시도하는데 그걸 민간 선박의 시점으로 시간 역행을 한 다음에 또 보여주기 때문에 같은 장면을 두 번 보여주게 되는 거죠. 같이 영화를 봤던 친구 하나는 리더가 언제 죽었는지 헷갈려하고 또 다른 친구는 동료가 언제 추락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 보니까 이 영화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누군가는 영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방황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일럿을 연기한 톰 하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톰 하디가 연기한 파리어는 극 중에서 여러가지 선택을 하죠. 부족한 연료로 어디까지 가고 언제까지 임무 수행을 할지, 호위기를 격추시킬지 폭격기를 격추시킬지. 그런데 이 모든 선택 하나하나가 자기 목숨과 직결된 선택들인데 이 파리어의 모든 고뇌를 오직 눈빛 하나로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마스크에 고글까지 낀 상태라 딱 눈만 보이는데 그 눈빛 하나로 모든 것을 설명해요. 와, 정말 이 배우 대단한 배우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톰 하디가 마스크 전문 배우인가? 다음으로 OST 얘기를 좀 해볼까요? 한스 짐머는 놀란 감독과 언제나 함께하는 음악 감독이죠. 무슨 일이 시작되기 전에 쿵쾅대는 음악도 기가 막히고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음악들도 좋았죠. 전체적인 음악의 분위기가 마치 전쟁 영화 플러스 포스트 아포칼리스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냈죠. 하지만 이게 음악들의 길이가 전체적으로 아주 길기 때문에 이제 영화의 후반부에 가서는 약간 지치고 피곤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이제 이게 전쟁 영화를 2시간 동안 보다 보니까 귀에 피로감이 조금 쌓여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OST는 개인의 취향을 특히 더 많이 타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덩케르크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리뷰용이었습니다.